제가 뒤에 초대를 좀 해놨는데 아무래도 지금 사회부 정책을 강의하고 있지만 결국 주식의 대표라는 이름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발표는 인사 소개를 이전에 보니까는 이게 예의 같아서 써놨는데요.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 상담은 27년차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현재 별국고 대표로 있는 상황, 오늘 발표하게 된 상황과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있고요. 오늘 세상복지 장관님께서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이미 숙제되었을 것 같아요. CSR, CSV, ESG 우리가 이렇게 들었던 내용들인데 ESG가 최근 트렌드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걸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현장에서 복지 경영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언급만 넘어간다면 기업이 지역사회 및 이해 관계자들과 공생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하는 윤리적 의식을 가진 우리가 이걸 좋은 일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CSR이고요. CSV는 기업이 수익을 창출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활동 자체로 사회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수익까지 창출하는 것, 추구하는 것을 ESG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갖고 있는 ESG는 기업의 비재물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와 같은 것을 아우르고 있는데 앞에서 이미 들었던 것처럼 이것은 하지 않으면 투자에 상당한 제약을 갖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관점인 것이죠. 지배구조,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ESG 경영 그러면 기업의 친환경 경영 E,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 S, 기업의 지배구조의 투명 경영 G 보고 있는데요. 제가 마이크 쓰지 않아서 잘 들리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안 하면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높은 수준의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준강제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공헌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기업이 ESG를 실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실현하고 있을까라는 문제죠. 환경적인 부분이야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것도 그 사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환경 경영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사회공헌 차원에서 S를 하는 것도 있고 중에서 안 들린대요.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현황을 보면 100대 기업, 87개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것이 있는데요.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 지출 규모 2021년 기준 1조 5,684억 원입니다. 100대 기업 57개 자원봉사 규모를 보면 163만 8,975시간입니다. 100대 기업 55개를 조사해 봤는데 자원봉사 참여 임직원 수는 2021년 기준 15만 9,114명이었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나오니까 막연한 것이지만 실제로 이걸 계산해보면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기업의 사회공헌은 어떤 지표를 통해서 하게 될까라는 것도 관심의 초점이 될 텐데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22년 사회공헌 백서에 보면 국민이 지목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어떤 걸 지속 가능시켜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 있고 이해관계자가 지목한 것이 있고 사회공헌 담당자가 지목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강한 사회 보장과 웰비의 증진,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대처하는 긴급 대응이 있는데 보면은 약간 순위 차이는 있지만 같은 맥락으로 나아가는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국민이든 이해관계자이든 실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든 또는 사회공헌 담당자가 보는 관점이든 대부분의 경우 건강한 삶의 보장과 웰빙의 증진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사회공헌을 해야 될까 기업이 어떤 경영을 해야 될까라는 관점이 바로 나오는 거죠. 기업의 사회공헌은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일 뿐만 아니라 함께 가야 되는 내용인 것이죠. 그럼 경영 관점에서 어떤 것을 봐야 될까? ESG 경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E와 S와 G를 함께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아까 앞에 또 발표하시겠지만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환경을 어떻게 가져가지? S를 어떻게 가져가지? 거버넌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실현하기가 어렵거든요. 큰 기업의 경우는 이것을 실현하기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재원이 많기 때문에 투자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작은 기업이거나 또는 복지 차원에 있는 기업의 경우는 이것을 전체 실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좀 사례들을 좀 보면서 모두 다 아우를 수는 없지만 어떤 거에 강점을 가지고 추구하는 기업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지금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파타고니아라는 회사를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제 별풍거 저희 사례를 소개해드리겠고 하나는 지멘스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지멘스의 경우는 큰 기업이기 때문에 ESG를 다 실현하고 있지만 지 부분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파타고니아인데요. 이거 사지 마세요 라는 광고 보셨죠? 처음에 저는 이거를 오래전에 봤는데 이거 보면서 아니 왜 사지 말라고 할까? 이게 마케팅으로 효과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운영하는 모든 것들을 본 사람들은 아니야 마케팅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어라고 알고 더 선호한다는 거죠. 재킷이 비쌉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호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회사의 경우는 오리털 파카를 만들 때도 그냥 파카가 좀 부드러운 것을 채취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을 이렇게 막 칼을 뽑는다거나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반하는 거죠. 환경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회사는요, 우리 ESG 경영할 거야 라고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이게 당연한 거야. 윤리적인 거 아니겠어?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 ESG 경영할 거예요 아니고 그냥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받고 있는 거죠. 지멘스의 경우는 이미 너무나 큰 회사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지멘스를 소개하게 된 계기는 최근에 제가 ESG 교육을 계속 듣고 있는데 여기 실장님 나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셨는데 굉장히 좀 많은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2006년 대형 부정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뇌물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했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관계자들을 전부 다 그분들이 물러났습니다. 해고라는 걸 쓰려다가 제가 지금 다른 용어를 썼는데 물러났습니다. 다 경영진을 교체한 거예요. 우리 인류 경영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하는 회사가 뇌물 사건에 연루가 되었네. 그런데 이 경제적인 마이너스 정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이 전부 다 속으로 돌아가는 느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는 다 사퇴하고 새로 임원진을 새로 뽑은 것이죠. 이 사건은 사실 찾아보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뇌물 사건이었고 해외 관계자들, 해외 다른 나라들의 뇌물을 공개한 거죠. 거의 40에 육박한 정도의 뇌물을 주고 일을 했는데 실제 뇌물을 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수익에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보여주는 평가와 실질적인 평가는 다른 부분이 있었던 거죠.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이 박준곤 실장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여기서 어떤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까?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던데요. 예방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응, 발견인데 발견하는 즉시 그것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거죠. 제가 이제 여쭤봤거든요. 질문을 했죠. 그렇다면 경영에서 문제가 생기면 지금도 경영자들이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납니까? 그랬더니 당연한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연하죠. 그거는 이미 6년도에 그 일을 했는데 지금도 당연합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버넌스 여기에 있는 경영진들이 책임을 지고 경영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다른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하고 있지만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사업을 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까 앞에 부분은 환경, 우리가 환경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자체가 환경이었고 여기는 경영, 다른 부분도 있지만 경영의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경영적인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안 좋은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자,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멘스 최고 경영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인류 경영과 준법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을 넘어 우리 문화와 사업 운영의 핵심의 청렴성을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ESG 중에 소셜 분야의 주요 내용, 그러니까 소셜 S라는 부분에 강조하고 있는 것도 있을 텐데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사실 저희 회사를 예를 들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ESG 지표를 발표했는데요. 각 기업, 기관은 K-ESG 가이드라인의 진단 항목을 통해 ESG 경영이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K-ESG 가이드라인에서 S 분야, 그러니까 S라는 큰 대분류를 본다면 사회적 책임 경영 정책, 임직원, 인적 자원 관리, 근로환경, 인권, 협력사, 지역사회, 정보, 법규 준수 이렇게 9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더 하위 분류는 22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분야에서 이게 안 되네요. 그렇다면 여기 분야에서 이제 평가를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 제시가 되어 있구나. 그렇다면 여기 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잖아요. 2019년 지금 수상모 회장님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이셨을 때 이걸 만든 건데요. What can I do to make the world better?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 이것은 기업이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에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기업은 뭐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요. 이제 기업의 존재 이유가 달라지고 있는 거죠. 기업의 목적은 더 이상 우리 주주들 부자 되자. 주식이 높아졌으면 가치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 차원을 넘어간 거죠. 어떻게 공생할 수 있을까의 부분인데요. S 분야 9개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책임 경영 정책과 지역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별도로 사례이고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라는 것인데 ESG에서 S 분야에 좀 특출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 경영 차원에서는 S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E와 G보다 훨씬 더 앞서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ESG는 이 SG 각 세 가치가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E 또는 S 또는 G가 강점일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파타고니아는 이 분야였죠. 물론 다른 분들도 잘하고 있겠지만 지멘스는 제가 G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에 들어온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ESG를 골고루 하는 것도 있고 이 부분의 강점인 것도 있고 G 분야의 강점인 부분도 있고 저희처럼 기업이지만 회사이지만 주식회사이지만 S의 강점인 기업도 있습니다. 2019년에 시작돼서 2022년까지 2023년 올해까지 이제 5회차 지역사회 인정 기업을 선정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은 ESG를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점수를 수치화해서 이것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중앙공공기관이 122개소, 지방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 기업들도 있고 ESG를 잘 실현하는 곳들이 이런 곳이라고 인정패를 주는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어요? 네. 뒤에 핵심이 빠졌는데 정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별것이 빠져버리는 핵심이 빠져버리는 건데요.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별풍회사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별풍회사 대표로 있고 저희 회사는 자살 예방 교육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 자살 보호연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만들어졌고 2013년, 12년, 13년에 자살 예방 교육을 하면서 청소년 자살 예방 정책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발견하였고 어떻게 하면 정책을 개선할 수 있을까 하고 만든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꾸준하게 하고 있고 수익이 많이 창출되고 있지는 않지만 밖에서 펀딩을 하거나 대표가 외국에 벌어가지고 넣으면서까지 하고 있는 이유는 너무나 목적성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은 생명존중 교육이고 생명존중 교육 강사를 양성해서 많은 친구들에게 얼마나 생명이 소중한 것인지 살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ESG 경영 평가를 받았는데 2019년
20년, 21년, 22년 이제 올해 오늘 발표가 날 텐데 25년까지 5회차 연속에서 선정이 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이게 최근 이거 내기 전에 이것이 없었는데 온 거예요. 9, 33, 10 이게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는 뭘까요? 퀴즈를 내고 싶은데 1년분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퀴즈를 내기는 어렵고요. 9는 보건복지부 표창이 9개 기업이라는 거고요. 33은 보건복지부 장과상이 33개라는 것이고 10은 특별상이 10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보면은 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니면은 큰 공단들이에요. 거기에 별풍꽃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저기 중간 저기 위에 여기 세 번째를 보면 별풍꽃은 소기업인데 소상공인에 속하고요. 대표가 한 명 있고 직원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제가 좀 자랑을 하고 싶었고요. 이것은 저희가 이 경영을 하는 것은 어려워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크게 내세울 만한 것은 없습니다. 지도 대표 한 명의 직원 한 명이기 때문에 내세울 만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외부의 많은 곳들과 협력하고 있긴 하지만 S의 강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복지 경영 관점에서의 S, 어떻게 경영을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목적이 분명한 거죠. 어디 포커싱을 두고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우리는 청소년 자살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유니콘 사업이 그거인 거고요. 그래서 자살률을 감소시켜보자. 그렇다면 청소년에서 이제는 좀 어르신으로 확대해보자. 여기에서 어르신뿐 아니라 모든 지역사회 주민을 확대해보자. 지역사회 주민뿐 아니라 전 국민을 확대해보자.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점수를 받았다 생각이 들고 제가 알기로는 점수가 개방되지 않지만 전화받은 것에 의하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요. 보육원에 이제 고아원이라고 말하고 있죠. 보육원에 있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살과 교육 거기에 이제 있는 시설에 있는 아이들 심리 상담, 직접 상담 하기도 하고 일어나셨군요. 그러는 네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요양원이나 또는 어떤 이제 기업 운영하거나 시설 센터를 운영할 때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면 목적을 두고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것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들어가라고요? 별풍 것이고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여기에 있는 로고는요. 별이죠. 별 보면은 제가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코스모스의 내부의 것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코스모스는 두상화로 8장의 꽃잎이 다 꽃이지만 그 속에 있는 노란색이 다 꽃입니다. 꽃들이 모여서 만든 걸 꽃이라 두성화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내부에 있는 것들이 다 별로 되어 있어요. 별, 모각형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주 같은 존재, 소중한 존재인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안 살고 싶어 하는데 특히 청소년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죽는다고 말하는데 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가 말한 사람은 말한 친구는 죽지 않습니다. 살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것에 중점을 두고 상담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현재 별풍꽃을 만들어주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오늘 만나게 된 여러분 모두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드리고 빨리 들어가겠습니다.